홍콩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쇼핑의 천국이잖아요. 게다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역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대표적 관광지라는 건데요. 앞으로 홍콩 여행 갈 때 비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게 됐어요.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면 당연히 지금 중국 여행 갈 때처럼 비자가 필요하겠죠. 홍콩이 중국에 편입된다 이런 얘기들이 급속도로 많아진 게 언제부턴가 생각해 봤더니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예요. 이 시진핑 시대에 홍콩이 계속 시끄러운 이유, 그리고 여전히 홍콩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이유, 대체 뭘까요? 일단 이 홍콩이 19세기에 어떻게 영국령이 됐고 중국으로 다시 반환됐고 이런 얘기는 이 다른 영상들에서 충분히 많이 다뤘으니까 생략하고, 홍콩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당시에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홍콩이 향후 50년 동안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자랑한 게 바로 일국양제죠. 이 한나라에서 두 가지 시스템을 갖고 운영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서방 세계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홍콩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중국이 일국양제를 제도화시키면서 오히려 중국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고 자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덩샤오핑 이후에 장점인 후진타오 주석 시기를 지나면서 잘 유지되던 이 일국양제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서서히 무너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은 일단 우산혁명인데요. 홍콩에서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고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건 7년 전이죠. 2014년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 시위를 벌이면서 크게 이슈가 됐는데요. 당시 홍콩 시민들이 분노한 건 중국 중앙정부가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친중국계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 중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은 인사 2~3명으로 행정장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하면서부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콩은 간접 선거로 대통령격인 행정장관을 뽑는데 이 행정장관에 출마할 사람을 친중국계 인사들이 뽑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투표는 홍콩에서 알아서 하되 후보는 중국 중앙정부가 정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분노했고 우산혁명으로 분출이 된 건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해진 조슈아 웡도 1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9년 홍콩이 다시 한번 들썩거렸는데요. 이 중국이 홍콩 내 범죄인들을 중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홍콩 법을 고치려고 하면서 벌어진 시위예요. 이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이 중국으로 강제 압송하면 이 중국의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고 심해질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결국 이 시위의 여파가 장기화되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 관광 중심지였던 홍콩은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산혁명 이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보였던 이 홍콩이 2014년부터 왜 갑자기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는 도시로 변한 걸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시진핑 주석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최고 지도자가 된 시기랑 대략 비슷해요.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을 거쳐서 국가 주석이 되고 당과 군을 모두 장악한 게 2013년이거든요. 시진핑 주석은 주석에 오를 때만 해도 이 중국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 주석 취임 이후에 라이벌 계파인 장쩌민의 상하이방을 겨냥해서 이 피바람을 일으켜서 무자비한 숙청 작업을 벌여요. 이때 날아간 사람들이 보시라이, 저우융캉, 순정차이 등등 셀 수 없이 많죠. 이 시진핑의 태자당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하이방에서 장쩌민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시진핑은 왜 상하이방을 이렇게 깨고 싶어 하느냐? 이 상하이방과 장쩌민이 여전히 어마어마한 자금 규모를 틀어쥐고 이 중국 전체 돈줄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돈줄이 상당 부분 홍콩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상하이방의 최고 지도자 장쩌민은 홍콩이 반환되기 이전부터 반환 당시에도 이 중국 최고 권력을 쥐고 있었고, 이 상하이방의 핵심 측근들을 홍콩에 깊숙이 관여시켜 왔던 거죠. 이는 장쩌민이 주석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됐는데요. 현재 중국 중앙정부에서 홍콩 문제를 담당하는 한정이나 이전에 장더장 같은 인물들은 모두 상하이방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홍콩 행정장관을 포함한 정치인들도 이 상하이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현재 행정장관인 캐리람 그리고 전 행정장관인 렁추닝 모두 이 상하이방이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상하이방의 핵심 자금줄로 알려진 게 마윈 회장의 알리바바 그룹인데요. 이 마윈 회장도 홍콩의 거점을 확대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홍콩 최대 언론 중 하나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이 SCMP를 인수한 것인데요. SCMP는 홍콩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이 유력 언론사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인데 2015년 마윈이 이 SCMP를 인수하면서 홍콩의 언론
언론 자유가 사라진다. 중국 정부가 홍콩 언론까지 통제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았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최근 홍콩 시위 때도 SCMP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보도를 해왔고요. 이런 점으로 볼 때 마윈의 SCMP 인수는 중국 정부의 홍콩 언론 장악이라기보다는 상하이방을 등에 업은 마윈이 홍콩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윈과 알리바바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상하이방 세력들은 홍콩 정계와 재계 언론계는 물론이고 사마페와 같은 지하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이 깡패들한테 돈을 대주고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의 낮과 밤이 모두 상하이방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상하이방 세력이 홍콩에 깊숙이 관여돼 있고, 시진핑은 정치적 갈등 관계인 상하이방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상하이방의 핵심 자금줄인 홍콩을 먼저 장악하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내막을 생각해 보면 중국이 홍콩 문제를 두고 참견하는 미국이나 영국을 향해서 내정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뭐 일부 수긍은 가긴 하죠. 그래도 이 중국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홍콩 시민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뒤에도 공기처럼 여겨왔던 이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빼앗겨버릴 수 있다는 건 이 홍콩 시민들에겐 너무 큰 피해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의 홍콩 장악은 아직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아요. 일단 우산혁명의 홍안법 반대 시위로 그 사이 홍콩 내 반중 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미국이나 영국이 홍콩 문제를 계속 주시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관심도 많아졌고요. 상황이 불리해지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일단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와 입법회 선거를 미루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홍콩 정계와 재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서 일단 선거를 미뤄서 시간을 벌어놓겠다는 계산으로 보이는데, 내년 당대회 선거 전에는 홍콩을 완전히 장악해야 장기 집권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조만간 홍콩에 또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